겨울철은 아무래도 추위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관절, 그 다음에 연골이 될 수도 있고 인대 부분들이 충분하게 데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발목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발목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발목의 기능이 떨어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발목이 튼튼하더라도 발목을 사용을 잘 못한다면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염증이라든지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동작들 위주로 운동을 해주고요. 더 스트레칭이라든지 폼롤러의 비중을 훨씬 더 올려줌으로써 부상이 더 커지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컴포트 동마대비 프로그램 코치 엄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컴포트 브랜드 코치 오승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컴포트 동마 대비 프로그램 코치 박호경입니다. 코치와의 커피챗 시간은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에 코치들이 대답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들의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강 운동은 우리가 달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근육이 다리뿐만이 아니라 상체를 비롯한 복근, 코어, 전체적인 근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장시간 운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몸에 복합적으로 모든 근육들이 다 써야 안전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강 운동이 좀 필요해요. 분명히 나한테 강한 근육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캐치를 해가지고 보강 운동을 찾아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근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육이나 뭐 인대 이런 부분은 다 이제 필요한 부분들, 유연성도 마찬가지고 복합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강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러닝이라는 게 한 발로 계속 땅을 지면을 디디면서 가는 운동이고 그리고 속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내 체중의 8배가 넘는 부하가 걸리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부분의 근육이 약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무릎 관절이 될 수도 있고 발목 관절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그게 또 복합적으로 다른 부상을 또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 장요근 등등 많은 부분들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했던 건 이제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저번 주랑 동일하게 엉덩이 근육을 쓰는 밴드 운동을 진행을 했고 다리를 벌려주면서 이제 동작하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나아가고 옆으로 가면서 엉덩이 근육을 쓰는 동작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리를 들어서 올려주는 스프린트 동작을 하면서 장요근이랑 복근이랑 같이 한 번에 쓰는 근육도 같이 활성화를 시켰어요. 한겨울 같은 경우는 너무 춥기 때문에 사실 좀 천천히 오래 뛰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천천히 오래 뛰어주시는 시간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마일리지를 좀 볼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피드가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 탄력적인 부분이 죽지 않도록 실내나 그런 곳 헬스장에서 보강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은 아무래도 추위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야외에서 우리가 러닝을 할 때는 관절, 그 다음에 연골이 될 수도 있고 인대 부분들이 충분하게 데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열이 계속 뺏기기 때문에 충분히 스트레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부상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관절 쪽이나 인대 쪽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내 러닝을 좀 많이 해주셔도 괜찮고 뭐 메인 훈련을 하실 때는 야외에서 하시되 나머지 조깅이나 이런 가벼운 운동을 하실 때는 실내에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야외에서 한다 그러면 보강 운동까지 접목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 몸무게를 활용한 웨이트 동작이 될 수도 있고 런지나 뭐 워킹 런지, 그다음에 스쿼트가 될 수도 있고 코어를 단련시키는 플랭크나 그다음에 상체 근육도 빼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푸시업이나 풀업 같은 상체를 당기고 팔을 올려주는 동작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우리 러너들은 팔을 많이 접고 뛰기 때문에 이 이두의 단축도 많이 돼 있고 팔을 피는 동작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팔을 반대로 위로 많이 들어주는 동작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복합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목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발목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발목의 기능이 떨어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 실력이 미숙하다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아무리 발목이 튼튼하더라도 발목을 사용을 잘 못한다면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한발 점프라던가 아니면 한 발로 서서 버티기 운동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발목의 균형을 잡는 능력 혹은 한 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시는 게 발목 통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보통 발바닥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족저가 근막에 염증이 발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도 결국에는 내 몸에 맞지 않는 훈련을 과도하게 했을 때 또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증이 발생을 하시면 당연히 운동은 이제 좀 멈춰주시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에 계속 발을 담궈주시면 그 염증 부분이 좀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려주시고 그다음에 탁구공이나 테니스공 같은 걸로 지그시 사무실에서 앉아서 눌러주시면 그 염증 부분이 좀 빨리 가라앉아요. 그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증 같은 경우는 종아리든 어디든 여러 부위 같은 경우는 아프면 일단은 좀 쉬셔야 되긴 해요. 충분한 휴식이 가장 필요를 하고 만약에 찌르는 통증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 병원을 가시고 견딜 수 있는 통증이다 할 때는 혈류가 좀 많이 전달이 돼서 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발목이 많이 유연하지 못해서 종아리가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종아리 통증이 간간히 있는 편이라 특히나 장거리를 달릴 때 좀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종아리 보호대를 따로 끼거나 아니면은 지금 컴포트에서 나오는 니삭스를 같이 해서 착용하고 있어가지고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같이 올라오는 제품을 한 번에 착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착용한 컴포트 것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축성도 좋고. 이런 거를 압박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띄워주면은 내가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도 운동을 하실 때는 충분히 보완이 많이 됩니다. 일단 마라톤을 처음 하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라톤은 긴 시간을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 훈련, 지구력 훈련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뒷받침되고 나서 추가적인 다른 기술적인 운동들이 들어가야지 기록 향상이 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제 건강하게 완주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완주를 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긴 거리를 달리는 연습을 하시기보다는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엔 40분, 50분, 60분 이런 식으로 속도와 거리에 구애받지 마시고 시간을 늘려가는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연히 멈춰도 됩니다. 멈춰도 되고 1초라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차라리 좀 여유 있게 운동하시는 게 운동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20km를 뛰러 갔는데 만약에 중간에 10km 한번 뛰고 중간에 한 5분 정도 뛰고 또 10km를 뛰어서 20km라는 볼륨을 맞춘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거를 한 번에 뛴다고 해서 내가 나가기가 너무 싫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100배 낫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훈련을 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쉬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내에서 가능한 하체 보강 운동에서는 엉덩이 근육을 더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는 힙스러스트 동작이나 한 발로 하는 스쿼트, 스플릿 스쿼트 같은 동작 만약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은 계단 운동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어디서 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컴포트에서 활용한 밴드 같은 거나 간단한 장력만 생겨도 내가 맨몸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밴드 하나만 걸치고 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른 큰 거창한 기구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당연히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게 되면 위가 늘어나고요. 위는 이제 음식물을 저장하는 공간이죠. 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달릴 때 위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 먹으라가 아니라 차라리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지방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피해 주시고 탄수화물이 그래도 조금 함유된 식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은 우리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충분히 섭취해 주셔도 다 칼로리로 소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지방을 좀 줄이시고 탄수화물이 높은 식단을 위주로 해주신다면 충분히 체중 조절을 하시면서 달리기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회 때 만약에 그런 미세한 이물감이 느껴졌을 때는 당연히 그냥 뛰시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기록을 위해서. 그런데 정말 신발에 돌이 들어갔다거나 그랬을 때는 당연히 스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발에 착지가 자주 되는 부분이 보통 이게 쓸려가지고 그쪽 부분에 마찰이 발생해서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많아요. 그것도 계속 관리를 해주시고 계속 뛰다 보면 굳은 살이 강하게 박혀서 다음번에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또 통증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냥 운동을 계획했던 것대로 끝까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무릎 쪽에 통증이 보통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볼륨을 이제 줄이겠죠. 원래 기존에 계획했던 주간 스케줄을 다 이제 접고 새로운 스케줄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볼륨을, 그러니까 운동의 난이도를 낮추고요. 그다음에 그쪽 부분이 염증이라든지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동작들 위주로 운동을 해주고요. 더 스트레칭이라든지 폼롤러의 비중을 훨씬 더 올려줌으로써 부상이 더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주 몸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몸을 충분히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회 전에 몸풀기 조깅이나 체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한 30분 이상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우리가 30분 정도 그렇게 몸풀기를 하면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게 아니냐, 막상 뛸 때, 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몸이 충분히 풀리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에너지를 억지로 쓰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충분히 몸을 풀어주시고, 대회 출발 직전까지는 두꺼운 옷을 입어서 체온 유지를 계속 해주시다가 대회 직전에 옷을 벗어둔다던가, 아니면 옷을 벗어둘 만한 상황이 안 된다면 화장실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최대한 추위를 피해 주시고 바로 대회 시간에 맞춰서 대회를 뛰어주시는 게 좋고요. 대회 중간에는 아무래도 시작부터 너무 빠른 페이스로 달리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반엔 여유 있게 출발하다가 중반부터 내 목표 페이스대로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근육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완해주는 시간을 가져주시는 게 좋고, 또 체온 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옷을 빠르게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옷부터 바로 챙겨 입으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커피챗 시간을 통해서 질문에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러닝 관련 영상들을 컴포트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